300 못 내서 이제 84만 원 정도의 가산세 페널티가 있으면 약 이 세금 대비해서 가산세가 28% 정도 됩니다. 꽤 큰 거죠. 안녕하세요. 오지라퍼 세무사 최재아입니다. 오늘은 기한후 신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한후 신고란 뭘까요? 세무에서는 정기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놓쳐서 신고하는 것을 기한후 신고라고 합니다. 지금 시즌이 이제 5월달 종소세 기간이 오는데요. 이번 기간은 2024년도 5월 30일까지고 이 신고 때는 2023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지금 저희한테 상담도 많이 오시고 제가 상담도 많이 해드리는데, 그리고 신고 대행도 해드리고, 지금 기한후 신고라고 오시는 분들은 2022년도나 2021년도, 지금 2023년도가 지난 전 시점에 소득이나 비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한후 신고 대상이 되시겠죠.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정기 신고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익이라든지 비용의 내역을 좀 받아서 기한후 신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기한후 신고를 했을 때는 제가 괜찮은 건가요? 이렇게 막연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당연히 괜찮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정기신고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일방적으로 신고 기간을 정해준 기간이 있는데, 그걸 놓쳤으니까 어느 정도의 페널티, 과태료 성격에 있는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한후 신고 때는 원래 납부해야 될 금액과 그 가산세 두 가지의 돈을 내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나는 가산세를 얼마를 물을까라고 이제 떨리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가산세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가산세의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입니다. 이거는 무신고에 대한 페널티죠. 원래 내가 신고했으면 내야 될 금액에 무조건 20%를 냅니다. 좀 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원래 정기적으로 잘 신고했으면 내야 될 세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당장 신고했기 때문에 그 일수만큼 곱하기 일정 비율 3분의 2.2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요. 대략 1년 정도 내가 밀렸다라고 하면은 약 이자 한 8%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꽤 센 금액이죠. 예금, 적금, 이자율보다 몇 배 뛰어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정기 신고 때 미리미리 세무사를 찾아가시거나 아니면 서치를 하셔가지고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가산세를 봤을 때 내가 그럼 얼마를 내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A라는 분이 낼 세금이 정기신고 때 했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됐다라고 하시는데, 정기신고를 깜빡하고 놓치신 거예요. 그래서 기한후 신고가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가산세가 나오지? 라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시면, 첫 번째, 신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300만 원에서 20% 하면 60만 원 정도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닌, 국가 입장에서는 나 못 받았으니까 지연이자 성격으로 너 연체이자 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해서 그 납부할 금액에 지연된 일수만큼을 곱하고 거기에 2.2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은 1년 정도 내가 지연이 됐다라고 하시게 되시면 약 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를 합치면 한 84만 원 정도 되시는 거죠. 300 못 내서 이제 84만 원 정도의 가산세 페널티가 있으면 약 이 세금 대비해서 가산세가 28% 정도 됩니다. 꽤 큰 거죠. 작지는 않으니까 이 부분을 세이브 시키시고 싶으시면은 미리 정기 때 꼭 챙기세요. 더 좋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2024년도 5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건데, 이 기간을 이제 정신없어서 깜빡하고 놓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루 좀 놓쳤다
라고 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 입장에서도 좀 봐주는 거죠. 언제까지? 최대 6개월까지. 그렇게 되면은 이제 6개월까지면 5월 말까지니까 11월까지만 봐주고 이제 연말에는 바쁘니까 이제 봐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6개월까지인데 그게 이제 기간별로, 놓친 기간별로 해서 가산세의 감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놓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의 양해를 해주겠다. 그래서 셀프 신고를 알아서 해줘라. 그런 감면을 해줄게. 라고 해서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어요. 납부세액에 대한 감면 규정이 아니고 가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입니다. 그 가산세에서도 저희가 두 가지 배웠잖아요. 신고를 못했을 때의 가산세랑 납부를 못했을 때의 가산세가 있는데 그 감면은 납부 말고 신고입니다. 신고에 대해서만 감면해주겠다. 언제까지? 1개월까지는 50%, 1개월에서 3개월 초과하는 그 사이까지는 30%, 3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20%, 이렇게 해서 감면이 됩니다. 앞서서 본 예시에서 한번 감면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300만 원에서 이제 무신고 가산세가 20%니까 6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5월 말이 아니라 6월 달에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다행히 1개월 안에 들어가니까 60만 원이 아니라 반, 50% 감면을 받은 3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죠. 그럼 납부 불성실 같은 경우에도 좀 1개월 내니까 전에 24만 원 제가 예시 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줄겠죠. 납부하는데 세금을 협력해 줬으니까 고맙다라는 측면에서 가산세 감면을 해주는 거니까 놓치신 분들은 빨리 세무서를 가시거나 아니면 세무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하셔서 빠르게 신고하셔가지고 가산세를 빨리 세이브 시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신고 대리라든지 장부 작성이라고 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게 지금 5월 달에 오시면은 저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못 잡아드려요. 그리고 백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널널하신 지금 3월 달, 4월 달 이때 미리미리 연락 주셔서 상담 받으시고 절세해서 뭐 납부하실 금액이 있으면 덜 납부하시게, 그리고 환급 받으실 내역이 있으시면 많이 환급 받으시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세요. 네, 오늘도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 정리가 또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가 있으면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